이단 사이비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교단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겨울 추위를 녹이는 뜨거운 찬양의 함성,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청소년 3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티비 프로그램 샤론의 꽃필 때에 출연한 행복 강연가 김영심 씨가 중증 장애 자녀와 함께한 20년의 믿음 여정을 전합니다. 예장통합 전주노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 신년 할애회를 열고 2026년 새해 사역을 위한 결속을 다졌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서문박 교회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에 이어 신천지의 정당 입단 논란까지 연일 이단 사이비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부터 시작된 정치권 유착은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들이 이단 사이비 대책 마련을 위해 모였습니다. 보도에 전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정치권 입당 논란이 불거진 신천지, 로비 의혹이 터져나온 통일교 등 이단 사이비의 정치권 유착 시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적 견제를 피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통일교는 1960년대 군부 정권 시절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정치권에 접근했고 2003년에는 가정당 창당을 통해 정계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며 정치 로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신천지 역시 2020년 코로나19 대구 집단 감염 이후 사회적 비난 여론을 완화하기 위해 자원봉사단 위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앞세워 이미지 세탁에 나섰고 최근에는 정당 집단 입당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한두 명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7, 8명의 비기독교인에게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단들의 전략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선한 사마리아인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이단과 사이비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노회 대책위원들은 이단 활동 현황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노회별 이단 대책위 구성, 전문 상담사 양성과 교육, 최신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구원파가 인수한 김천대학교의 신학과 신설 시도가 언급되며 총회 차원에서 신학교의 이단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지원 자제 권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각 노회 안에 이단 사이비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총회 차원에서 독려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노회 안에서 이단 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각 노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위원들과 함께 전략 워크숍을 열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는 우리가 최근 겪고 있는 것처럼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피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내 가정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 문제에 대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수십 년 동안 우리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로 활동 영역을 넓혀온 이단 사이비. 이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은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인데요. 3,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연합 캠프가 열렸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강렬한 메시지 앞에 청소년들은 눈물과 찬양으로 응답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신나는 찬양 소리와 함께 청소년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어깨를 맞대고 손을 높이 든 얼굴마다 설렘과 웃음이 가득합니다. 전국 각지와 중국 한인교회에서 모인 3,100여 명의 청소년들. 학업과 신앙, 삶의 방향을 두고 저마다의 고민을 담은 기도 제목은 사뭇 진지합니다.
예전보다 믿음도 약해지고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더 좀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3이 되어서 힘든 일도 많고 저희 교회 애들도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도 조금 적은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서 기도하는 애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성경을 읽을 때 살짝 눈을 더 잘 뜰 수 있도록 여기 와서 조금 더 복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2009년 시작된 월드미션 연합캠프는 초교파 단체 월드미션 협의회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매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올해도 70여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Still Alive. 에스겔서 말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영적 생존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의 믿음이 어른 세대에 비하면 매우 약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좌절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자, 그런 의미로. 대규모 연합캠프의 가치는 자체 수련회를 열기 어려운 작은 교회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개척한 지 3년 차를 맞으며 수험생 2명과 함께 금식하며 참석한 목회자 역시 아이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희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련회를 하기가 마땅치 않고 또 재정적인 여력도 되지 않는데, 그런 규모가 있는 집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에 의해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가치가 있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전웅재 목사는 개척 경험을 나누며 조건이나 스펙이 아닌 주님께 붙들린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의 어떤 스펙이나 과거나 성공은 주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그 말이면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힌 바 돼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석대학교와 봉담중앙교회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총 5,8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사명감이 겨울 추위를 녹이는 뜨거운 복음의 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프로그램 샤론의 꽃필 때에 출연한 행복 강연가 김영심 씨가 중증 장애 자녀와 함께한 20년의 믿음 여정을 전합니다. 김 씨는 심장병과 뇌병변 장애를 안고 태어난 딸 민정이와 긴 재활 치료의 시간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다수의 자격과 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질문할 수 있어야 아이를 제도 안에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이야기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구티비 샤론의 꽃필 때에서 공개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전조노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 신년 할애회를 열고 2026년 새해 사역을 위한 결속을 다졌습니다. 김경근 노회장은 눈을 들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할애회에서는 다 함께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며 노회 발전을 위한 화합의 뜻을 모았습니다. 전주노회 장로회와 남선교회는 논의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상반기부터 선교와 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서문박 교회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유재수 이사장은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은 3.8%에 그치고 매일 8.5명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걸음에 한마음으로 동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996년 신장을 기증한 11명에게 생명 나눈 30년 기념패를, 도너 패밀리 4가정에게는 생명의 별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규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회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합수본은 경기도 가평 천정궁 등 통일교 관련 시설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는 여야 국회의원에게 개인 후원금을 내고 통일교 법인에서 선교 지원비 명목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치권에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사기와 인질 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23일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4번째로 단일 국가 기준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한국인 800여 명에게서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어 도피해오다 지난해 검거됐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갑질로 논란을 빚어온 이해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히며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다만 각종 의혹이 제기된 비망록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쿠팡 제재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현지 시간 22일 워싱턴 DC에서 미 하원 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 관계의 신뢰는 확고하다며 한국도 조지아 사건을 한국 노동자들이 받은 차별로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동작경찰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수사 무마청탁 의혹에 관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아내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맡은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입법 지연 취지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23일 열린 민주당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은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정년 연장 논의기간 연장 등 계획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반발하며 자리에서 퇴장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도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 차원의 공식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라며 상반기 중 입법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고환율 등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꼽았습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환율 등 국내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 이어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 인기가 과열되면서 판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와 카카오 파우더 등 핵심 재료 가격이 몇 배씩 뛰며 일부 매장에선 하루 만에 가격을 20% 넘게 인상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호텔과 대형 베이커리까지 두쫑쿠 시장에 뛰어들어 고가 제품과 한정 판매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수요 증가와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연간 해양 방출량을 약 14% 늘립니다. 22일 도쿄전력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오염수 62,400톤을 8회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방류 회차가 종전보다 1회 늘면서 방류량 역시 7,800톤 증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가 현지 시간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헌장 서명식을 열고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구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역할을 넓힐 수 있다며 사실상 유엔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평화위원회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회장은 활동 범위와 의사결정 체계 등 평화위원회 헌장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평화위원회 헌장에 반대했고 스페인 역시 참여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영국 또한 러시아의 참여를 지적하며 가입을 유보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엔의 핵심 지위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가 불안정하다며 글로벌 사우스의 공동이익 수호를 거론했고, 룰라 대통령은 유엔 권위 유지와 브릭스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평화위원회에 대한 견제로 풀이됩니다. 일본 국회의 하원인 중의원이 해산돼 조기 총선이 실시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23일 열린 강요회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내달 8일 조기 총선이 진행됩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늘릴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주도권을 더 강하게 줄 수 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퇴진 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협상 제안에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조건부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성명을 통해 주권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그린란드도 기자회견에서 주권과 영토 보전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미국의 골든돔 구축 계획 등 북극권 안보 협력에는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에 약 2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936억 위안을 1차로 조달하고 생산 설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금은 교육과 의료,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각종 4,500개 사업에 지원됩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2일 수비대 최고사령관인 모하마드 파크푸르 소장은 전쟁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오판을 피하라며 방아쇠에 손을 올린 채 명령과 조치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거듭된 위협 발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내일까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이 머물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릉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도,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거짓과 왜곡을 분별하고 진리와 생명을 해치는 세력을 분명히 경계해야 하는데요. 이단 사이비가 근절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정직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